네, 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의 날이어서 휴장이라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의 상승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S&P 500 기준으로 연중 상승률은 플러스 4.6%고요. 2월 상승률은 4.8%로 기업 실적 호조 때문에 주가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50개사의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70% 이상 기업이 실적이 예상치를 좀 웃돌았던 상황입니다. 온라인 판매, 외식이 포함된 일반 소비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V장 기업 실적 회복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PC, 모바일, 반도체가 포함된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무려 8.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동영상과 SNS가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도 8.8%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인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50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활동이 계속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올해 계속 실적들이 좀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국 경제 활동 위축, 또 서프라이 체인망의 정체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악화는 예상이 되지만 중국 정부가 조만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대선 보자 이런 얘기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대선 일정 좀 살펴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개월간에 걸친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마지막 윤곽을 잡혀지는 시점은 세 개의 고비를 다 넘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14개 주가 경선이 펼쳐지는 3월 3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고요. 두 번째 고비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각 당의 정당대회입니다. 민주당은 7월이고요. 공화당은 8월입니다. 세 번째 고비는 9월 텔레비전 토론회 때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아이오와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이라고 하는 러스트벨트, 그리고 콘벨트, 그리고 대형 그 선거구인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러스트벨트가 승부처였는데요.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도 여전히 그 제조업 불황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러스트벨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콘벨트죠. 아이오와 오하이오, 위스콘 쪽에 표 획득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계속 바꾸고 있는 대형주죠. 플로리다, 텍사스 쪽에는 자신의 그 공약 실천이라든지 좌파 정책을 계속 비난하면서 자신이 역사적인 그 실업률 3.6%까지 떨어뜨렸다. 11년째 경기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여파를 많이 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49%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또 경제 성적표도 좋고요. 또 주요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유리한 선거 구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른 그 측면이 있는데요. 중산층 또 여성 유권자들은 감정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좌파 민주당 후보도 반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스 경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압도적인 강한 후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도와 좌파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승리도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안개 속 정국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은 지지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급진 좌파죠. 샌더슨이나 워렌 같은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뭐 주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블룸버그라든지 부티지처럼 중도파가 우세하면 주시장은 좀 중립적인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뭐 과거 다우 지수를 보면요. 대선 1년 전에 주시장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무려 1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선거를 앞두고 경기 자극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선 당해 연도의 주가 상승률은 5.3%로 평균치인 8.5%보다 상당히 낮은데요. 뭐 불확실성 회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주식시장은 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이 부분 합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목표 수입액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네, 14일 날 첫 추가 관세가 이제 인하가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0 달러 어치의 의류라든지 신발, 스포츠 용품과 관련해서 관세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올해와 내년에 서비스를 포함해서 대미 수입액을 2천억 달러까지 늘리는 건데요. 협상 당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왔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의 퀘스천 마크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낙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봤을 시나리오를 보면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 업무에 지금 복귀가 되고 공장이 풀 가동이 되는 상황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3월 중순 정도부터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에쯤 돼서 이번 쇼크가 종식이 됐을 경우 또 중국 제품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최근 중국이 춘절 휴가가 시작되는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요 수입품들을 보면은 마스크가 7억 3천만 개, 그리고 보호복이 741만 벌, 그리고 보호환경이 154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의료용품을 가장 먼저 수입하다 보니까 미국산 다른 상품에 대한 수입이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로 봉쇄, 교통 통제, 또 수입 급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상반기 중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이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게 여행이고 또 유학생을 포함한 인바운드 소비인데 이 부분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미국의 대중국 압력은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뭐 합의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조금씩 나왔었잖아요. 이게 원점으로 다시 수입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벌칙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길어져서 중국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가 부진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속했던 수입 물동량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질 급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장 8월 공화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2단계 무역 합의를 들어가자고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해에 대한 제재 강도를 최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속내는 2025년까지 중국이 제조업 강국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 우대와 관련해서 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압력이 엄청 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측 불허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회복 추세 보이고 있는 글로벌 PMI 지수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꺾일 위험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세계 경기 사이클을 잇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을 제외해놓고서는 모든 지역이 다 상승 추세에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체감 지표들이 계속 속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한 100억 달러 단위로 감소한다면 해외 생산과 판매가 67억 달러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인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중국발 쇼크에 큰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재앙적인 사태가 글로벌 경기 추세를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견인체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라든지 5G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방직, 종이와 같은 소재나 중국과 관련된 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됐고 1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 파웨이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추가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는데 숨은 의도가 따로 있겠죠? 네,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뉴욕 법원에 제소한 기소장을 보면요. 북한과 화해가 비밀리에 거래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해 사내 문서조차도 중국이라는 자기 나라를 암호로 규제했고요. 유통업체에게는 화해 로고를 쓰지 말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담은 내용까지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친 수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PC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장비죠. 라우터 장비를 취급하는 미국 기업의 직원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훔쳐오라는 지시도 담겨져 있고요. 또 기술 절취를 장려하는 기업 문화도 그대로 적시가 됐었습니다. 경쟁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화인의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가치 있는 정보를 훔쳐온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교묘하게 은폐 행위도 저질렀는데요. 만약에 화해 직원이 외국 경쟁사의 비밀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개인적 이탈이라고 둘러대라는 사내 1급 비밀 문서까지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마피아 소탕을 위해서 도입됐던 니코법을 적용시켰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가 부정하게 미국 기술을 절취해서 이익을 취해온 거에 대해서는 화웨이가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조직 범죄로 보고서 훔친 기술을 이용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기소는 영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제품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고요. 또 화웨이의 평판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에도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가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2단계를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대립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판정 기준을 번복을 한 거죠. 변경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사라진 건데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까 이 부분을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경제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 봤는데요. 가장 실현 확률이 높은 메인 시나리오는 한 50% 확률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지금처럼 추적이라든지 격리 정책을 계속 강화시킨다면 기온이 오르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번 쇼크가 피크를 치고요. 사스 때처럼 7월 달에 WHO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종료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는 아무래도 물류망 훼손이라든지 조업 중단에 따라서 중국의 GDP는 4%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다만 2분기부터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한 4.9% 그리고 3분기는 6% 정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망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전 세계 증시는 변동성이 좀 커질 뿐이지 하락 추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메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세계 경제는 1분기에는 마이너스 0.02% 경미한 충격을 받다가 2분기부터는 바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감염자라든지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1분기에 이번 쇼크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은 마이너스 한 0.4%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받겠지만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돼서요. 0.1%, 4분기에는 플러스 0.2% 반등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경제적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무난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 충격을 저희가 좀 가늠해 봐야 돼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WHO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 같은 경우에는 봄철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불결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만성화돼서 중국에 그대로 매년 일어나는 확률은 현재 25%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이렇게 만성화된다면 연간으로는 이제 4%대로 고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GDP의 52%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춘절 기간에 여행자 수가 40% 감소했죠. 여기에 외식이나 오락은 제로 성장을 했죠. 또 신차 판매는 18% 감소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 따지더라도 1분기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1분기는 춘절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 일수가 80일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4억 명 인구가 도시 봉쇄로 인해서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3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GDP는 1분기에 3%포인트 더 떨어지게 됩니다. 또 무역도 아무래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0.5% 정도 GDP 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최악의 국면에는 1, 2월달 경제 성적표 하나만 보면은 제로 성장에 가깝고요. 또한 1분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그렇다면 조기 종식 가능성, 날씨가 더워지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률은 25%라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격리 조치라든지 도시 봉쇄로 인해서 4, 5월 달까지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이렇게 되면 4%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6.2, 6.4까지 V자형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주시장도 바로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경제도 이런 낙관론 속에서는 마이너스 0.01% 경미한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한 10달러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 수지는 한 80억 달러 정도가 개선이 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GDP 성장률은 플러스 1.34% 정도 상승하는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조기 시나리오가 구체화된다면 우리 경제나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